식물이 자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나무는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는 단 24시간 만에 1m 이상 쑥쑥 자라나는데, 이때 섬유질이 늘어나고 갈라지면서 미세한 균열 소리가 납니다. 땅을 뚫고 나온 순간부터 불과 2에서 3개월 만에 15에서 20m까지 자라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다른 나무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보일 정도입니다. 봄이 오면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됩니다. 땅속에는 수백만 개의 여린 죽순이 숨겨져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순들은 잠시 동안만 따스하게 먹을 수 있고 곧 단단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중국에서만 매년 수백만 톤의 죽순이 생산되며, 이 보이지 않는 수확물은 강력한 농업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수확할까요? 너무 늦기 직전에 어떻게 정확한 순간에 수확을 할까요? 그 해답은 타이밍, 직감,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경험에 있습니다. 산으로 발을 들여놓으다면은 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나무는 사실 나무도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풀 중 하나죠. 땅 속에는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조용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 뿌리 줄기는 눈에 띄지 않게 뻗어나가 매년 봄 새로운 순을 만들어내는데, 굳이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 셈이죠. 성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부 새수는 하루에 30에서 60cm씩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수확 시기는 극히 짧아 여린 새순이 단단하고 목질화된 줄기로 변하기 불과 며칠 전에 수확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토양의 미세한 균열이나 흙더미와 같은 작은 신호를 식별할 때 농부들은 오로지 전문적인 경험에 의존합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토양을 천연 멀치나 흙으로 덮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대나무는 비료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관계도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많은 상업 작물과는 달리 매우 친환경적인 작물입니다. 2025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대나무 재배가 계속 발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나무의 고유한 효율성 때문입니다. 죽순 수확은 육체적인 힘과 정확성을 모두 요구하는 노동 집약적인 작업입니다. 농부들은 도구와 바구니, 그리고 오랜 경험을 짊어지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곡선형 칼날을 사용하여 발견된 새순 주변을 섬세하게 파냅니다. 새순에 손상을 입히면 시장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새순의 밑동이 드러나면 매우 정확한 한 번의 동작으로 새순을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최종 생산물은 햇빛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창백하고 가느다란 죽순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죽순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세척한 후 섬세한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바구니에 담습니다. 작황이 좋은 날에는 한 명의 농부가 40kg에서 100kg에 달하는 죽순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나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운반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미끄러운 산길을 따라 무거운 대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어깨에 매는 장대나 손으로 만든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육체적 지구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는 대나무 수확은 모든 농업 활동 중에서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수확된 죽순은 곧바로 인근 마을과 시장으로 운반됩니다. 어린 죽순은 수확 후 몇 시간 만에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확 처리되면 지역 시장은 활기 넘치는 중심지로 변모합니다. 갓 캐낸 새순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아직 겉껍질이 붙어 있고 어떤 것은 이미 손질이 끝나 다듬어져 있다. 상인들은 긴 칼을 이용해 질긴 겉껍질을 능숙하게 벗겨내어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낸다. 소비자들은 새순의 단단함, 색깔, 향을 통해 신선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대나무 순의 대부분은 가정과 상업용 주방에 직접 판매되어 요리에 사용됩니다. 일부는 가공시설이나 수출시장으로 보내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장 중입니다. 이러한 지역 거래는 대나무 재배 지역의 농촌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죽순은 현대적인 가공시설에서 가속화된 변형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대형 물탱크나 기포 세척 장비를 이용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철저한 세척이 이루어집니다. 세척 후 죽순은 최종 용도를 고려하여 크기와 품질별로 분류됩니다. 이어서 섬유질을 찌거나 데치는데, 이는 천연의 쓴맛을 제거하고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식감과 풍미를 모두 유지하려면
이 과정에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가열 과정 후에는 새싹의 날카로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식힙니다. 기계로 거친 겉껍질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속살은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합니다. 작업자와 자동화 시스템은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사하여 품질의 균일성을 보장합니다. 그 후 시장 수요에 따라 새싹을 얇게 썰거나 길게 자르거나 조각으로 자릅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정에 따라 진공 포장백이나 캔에 담아 포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갓 수확한 죽수는 단 하루 만에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을 경우에는 죽순을 건조시켜 저장합니다. 이 방법은 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선한 새싹의 껍질을 벗기고 씻은 다음 균일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 쓴맛을 제거하고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20에서 30분간 삶습니다. 냉각 과정이 완료되면 조각들을 엮은 매트나 선반에 펼쳐 햇볕에 말립니다. 날씨 조건에 따라 건조가 완료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새싹이 고르게 건조되도록 정기적으로 뒤집어줍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새수는 색이 더 진해지고 풍미가 더욱 강렬해집니다. 완전히 건조시키면 최대 2년까지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스튜, 수프 등 전통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5년이 되면 죽순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 있는 계절 간식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식물성 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죽순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은 여전히 다양한 상품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공된 죽순은 즉석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등 식품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죽순 산업은 전통적인 채취 방식 외에도 현대적인 물류 및 가공 기술을 도입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통합 덕분에 죽순은 외딴산에서 전 세계 슈퍼마켓까지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기술을 전수해온 농부들의 노고는 죽순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서면 안내서가 아닌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전수됩니다. 그들은 대나무 순이 수확할 적기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숲과 토양의 상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여전히 필수 불가결합니다. 대나무를 따는 일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계절의 리듬과 그 문화가 행해지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모두 이 문화적 유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순은 땅속 깊이 묻힌 뿌리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식품 시대성에 이르기까지 매혹적인 농업 여정을 보여줍니다. 죽순은 현대적인 혁신, 전통의 보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결합된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사실 단순해 보이는 재료인 죽순은 세심한 고민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헌신이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다음의 식탁에서 죽순을 보게 된다면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와 감수성의 역설입니다. 이 생물 시스템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로부터 가치를 추출하는 데에는 거의 명상에 가까운 절제력, 즉 타이밍, 촉감,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더 심오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농업에서 진정한 효율성은 항상 가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델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상충하지 않는 드문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생 가능한 뿌리 시스템, 낮은 외부 투입량, 그리고 최소한의 제식제의 요구 사항 덕분에 구조적으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약점은 생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암묵적 지식, 육체제 노동, 그리고 세대 계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노동력이 감소하고 젊은 세대가 떠나감에 따라 이러한 지식 기반은 작물 자체보다 더 빠르게 침식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분야의 미래는 경험의 미묘한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 가능한 지능으로 전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토양 센서, 성장 예측 모델, 심지어 인공지능 기반 수학 신호와 같은 도구들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인간의 직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지식이 살아남으려면 작업 환경 개선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입니다.